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스오피스 작가님의 좀비 묵시록 화이트아웃을 소개하겠습니다. 좀비 묵시록의 2부인 화이트아웃은 4명의 주인공 중에 제가 좋아하는 진우가 사격 솜씨를 거침없이 뽐내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1부인 80208보다 더욱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입니다. 현직 교수인 작가님답게 필력과 매끄럽게 진행되는 스토리 전개가 훌륭한 작품입니다. 무료 분량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은 빅 아일랜드라는 안전한 섬에 모여 좀비들로 가득한 외부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리더 유빈을 중심으로 명사수 진우,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보안관, 잘생긴 삼식이, 조폭 출신의 칼잡이 민구, 아이돌 출신 제니와 테라, 그리고 몇몇 다른 생존자들이 함께 살아가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섬에서 훈련을 하며 장기간 외부로 나가서 실탄과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는 거래 임무를 준비합니다. 이들은 좀비들로 가득한 서울과 같은 지역에 나가야 하고 헬리콥터로 위험한 지역을 이동하며 생존해야 합니다. 제니와 테라는 아이돌 출신으로 특히 테라는 좀비에게 물린 상처로 인해 좀비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혈액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들은 테라의 혈액을 대가로 좀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거래합니다. 유빈과 그의 팀은 인천으로 향하는 헬리콥터를 타고 좀비로 가득한 서울로 위험한 임무를 떠납니다. 그들의 목표는 테라의 혈액을 제공해 군부대 무리들과 실탄과 물자를 교환하는 것인데 이 혈액은 테라의 좀비 항체가 담긴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헬리콥터가 서울 상공에 도착했을 때 팀은 수천 마리의 좀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거래를 마쳐야만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으며 헬리콥터가 착륙하자마자 좌우를 경계하며 작전을 실행합니다. 유빈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근처 좀비 무리들을 소탕할 계획을 구상합니다. 진우는 K2 소총을 사용해 좀비의 머리를 한 발에 하나씩 정확하게 맞히며 마치 유도탄처럼 빈틈없는 사격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총성이 울릴 때마다 좀비들은 머리에 총알을 맞고 차례로 쓰러지며 광장 위에는 빠르게 좀비들의 시체가 쌓여갑니다. 크리스 역시 그의 솜씨로 지원 사격을 펼치며 진우를 돕지만 진우의 사격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뛰어오는 좀비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진우의 총알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진우는 좀비 무리와 마주칠 때마다 빠르고 신중하게 방아쇠를 당기며 한 번에 한 마리씩 차례대로 처리해 나갑니다. 멀리서 뛰어오는 좀비들이나 가까이서 빠르게 접근하는 좀비들 모두 진우의 사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팀은 수상 카페의 방어선을 구축하며 유빈의 지시에 따라 은박 돗자리와 풍선을 사용해 좀비들의 이동을 파악하고 유도하는 함정을 설치합니다. 유빈과 진우가 좀비의 무리 속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백 마리의 좀비가 갑자기 몰려들어 상황이 급박해지자 보안관과 민구는 한 발 먼저 나서 좀비들과 맞섭니다. 보안관은 그의 엄청난 체력과 해머를 이용해 좀비들을 무찌릅니다. 한 좀비가 보안관을 향해 달려오자 그는 해머를 크게 휘둘러 좀비의 머리를 단번에 박살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좀비가 공격해오지만 그는 몸을 비틀어 피하면서 해머를 가슴에 내리쳐 좀비의 갈비뼈를 산산조각 냅니다. 그가 차례로 처리한 좀비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고 곧 이어진 민구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민구는 날카로운 단검을 사용해 정확하고 빠르게 좀비들의 급소를 찌릅니다. 그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유연하고 빠르며 마치 무도 고수처럼 좀비들의 목을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민구는 또 다른 좀비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정확하게 던져 좀비의 머리를 꿰뚫습니다. 싸움이 끝나면 그는 자신이 처리한 좀비들을 확인하며 신속하게 시체들을 한쪽으로 모아 숨길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협상 장소로 사용할 테이블을 강화하고 좀비들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를 계속합니다. 드디어 협상 당일이 밝았습니다. 유빈, 보안관, 민구는 군인들과의 거래를 위해 한강 수상 카페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칩니다. 진우는 뚝섬 유람선 선착장에서 협상을 감시하기 위해 저격 위치를 잡고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유빈과 보안관은 협상 테이블의 배치를 확인하고 민구는 뒤쪽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철저히 대비합니다. 군인들이 헬리콥터로 도착하자 유빈 일행은 그들을 맞이하며 긴장 속에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협상 대표로 나온 박 중장을 비롯한 5명의 군인들이 카페로 올라오고 유빈은 테라의 혈액을 거래하려 합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유빈을 의심하며 협박을 시작합니다. 이때 유빈은 굴하지 않고 담담하게 혈액을 실탄과 교환하자는 조건을 내걸며 협상을 이어갑니다. 협상이 진행되던 중 민구는 여군 장교의 정체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녀는 실제로 군인이 아니라 태양그룹 회장 황 회장의 딸 황나연으로 군인 대역을 쓰고 협상에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민구는 그녀의 모자를 벗기며 정체를 폭로하고 유빈과 보안관도 이를 확인합니다. 유빈은 황나연의 태양그룹이 사람을 좀비에게 희생시키고 생체 실험을 했던 악행의 주범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황나연은 자신은 그 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만 보안관과 민구는 그녀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그들의 악행을 폭로하려 합니다. 협상이 점점 험악해지던 순간 군인들은 무기를 꺼내려 하지만 보안관은 빠르게 반응해 그들의 움직임을 저지합니다. 박 중장이 무기를 꺼내려 하자 보안관은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꺾으며 단숨에 그를 제압합니다. 민구 또한 상대방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치명적인 전투 기술로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이들 중 한 명은 그의 칼에 의해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진우는 저격 포인트에서 협상장의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결국 협상은 싸움으로 번지고 보안관과 민구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황나연의 경호원들을 제압합니다. 협상장은 혼란에 빠지지만 유빈과 그의 동료들은 이 상황을 통제하며 거래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 화이트아웃에서는 일부에서 사람들을 잡아다 생체 실험을 하던 태양그룹과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부가 생존 위주의 내용이라면 2부인 화이트아웃은 군부대 파벌들과 미국까지 나오면서 각 무장 세력끼리의 전투를 많이 보여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비물 중에 순한 맛이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조금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비 소설 중에서 여전히 최고를 다투는 수작이라고 생각되며 꽤 재밌게 읽어서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